안녕하세요. 오늘은 웃자라 가지고 줄기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버린 다육이 관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줄기가 너무 길어져 가지고 모양이 예뻐지지 않을 때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다육이를 계속 키워야 되나? 아니면 줄기를 잘라 가지고 뿌리를 다시 내려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식물을 처음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줄기를 자르는 게 겁이 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처음 다육이를 키울 때 많은 분들이 줄기를 자르라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줄기를 자르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하물며 뿌리 손질을 할 때 건강한 뿌리가 잘라질 때도 겁이 났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줄기를 잘랐을 때 과연 다육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환경에 따라서 다육이 모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햇살이 많은 곳은 줄기는 천천히 자라면서 잎이 통통하면서 잎이 짧아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요. 햇살이 부족한 사무실이나 아니면 해가 잘 들지 않는 가정집에서는 아무래도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곳보다는 줄기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면서 가늘어지는, 결국은 과습이나 겨울처럼 이렇게 기온이 많이 내려갈 때 한 줄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식물을 키운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소개하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너무 길게 자랐을 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해 시도를 하고 있고, 햇살이 많은 곳에서도 생각보다 줄기가 너무 빠르게 자라가지고 봄마다 수시로 잘라줘서 결국은 개체수도 늘리고 키 높이를 맞춰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 보이는 이 청복난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봄이 오고 기온이 높아지면 문제가 생겼던 그런 다육이다 보니까 이 줄기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지금은 줄기를 잘랐기 때문에 키가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간 거고요. 작년에 너무 줄기에 붙어 있는 잎들도 없고 자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지금 중간 본가지라 그러죠. 이 본가지에서 올라오는 줄기를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위에서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본 줄기를 잘라주면 생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위로 해가지고 자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자구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이 많은 자구가 나왔을 때는 다 키우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이 자구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모양을 또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옆에 있는 원종 공단근 또한 지금 줄기를 보면 잘라진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구가 나오면서 빼곡하게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금 자른 줄기에 있는 다육이는 어디로 갔냐? 지금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아까 줄기에서 잘라낸 본 얼굴입니다. 지금 자르고 나서 또 옆부분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방법은 다르게 말해서 적심이라는 방법이고요. 적심은 자구를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웃자란 다육이들, 특히 줄기가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서 모양이 예쁘지 않은 다육이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주면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단 너무 길게 자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 특히 이 줄기 자체가 목질화가 완벽하게 진행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잘라주게 되면 이 자구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나무처럼 이렇게 목질화가 된 줄기보다는 목질화 전 약간은 초록빛 줄기를 가지고 있는 줄기를 잘라야 그 주변으로 해서 많은 자구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기를 잘랐을 때는 이 관리 방법이 아주 중요한데요. 강한 햇살에서 이 줄기 자른 다육이를 놓게 되면 생각보다 자구도 많이 빨리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줄기를 자른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람지에 놓고 키우는 게 성장을 더 빠르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복난금이나 원종복난금처럼 줄기가 두꺼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게 웃자라진 않지만, 이렇게 애선 같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가 가늘고 빠르게 성장을 하는 다육이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줄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도 예쁜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줄기가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다육이들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겨울에 햇살이 잘 들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키운 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이 흙에 거름 성분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그나마 성장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처럼 변하지 않는데, 기온이 높아지는 3월 이후부터는 아마 콩나물처럼 쑥쑥 자랄 겁니다. 그럴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했던 수영보다 크게 자랐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만 남겨놓고 줄기를 잘라서 새 뿌리를 내려가지고 심어주는 것도 다육이를 키우면서 재밌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육이는 처음부터 태어난 그 모습을 유지하는 다육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줄기도 잘라야 되고 뿌리도 정리를 해주고, 그래야지만 다육이들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매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줄기가 웃자란 다육이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봄이 왔을 때 콩나물처럼 쑥쑥 자란 다육이들을 빠르게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심어줘야 더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2월이 벌써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쌀쌀한 느낌보다는 춥다, 왜 이렇게 춥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하우스 온도는 지금 11시 정도 됐는데요, 기온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겉옷을 벗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따뜻한 느낌이 들 정도로 포근하다. 아마 다음 주가 지나면 진짜 봄을 알리는 그런 바람이 불어올 텐데요. 꽃샘추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분갈이를 시작할 텐데요. 오래된 다육이 위주로 해서 작은 분부터 큰 화분까지 골고루 올 봄에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다육이 위주로 해가지고 새 흙에 자리를 잡아준다 그러면 아마 또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쁜 모습과 예쁜 자구를 만들어내면서 또 건강한 모습을 또 한동안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2월은 물을 자주 주지 않다 보니까 깍지벌레가 종종 보이기 시작합니다. 깍지벌레가 생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마르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다육이들은 골라가지고 따로 관리를 하고 이친환경 약재를 한두 번씩 뿌려줘야 되는데, 3일 간격으로 뿌려주기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 같은 경우는 핀셋으로 깍지벌레를 잡아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봄이 오면 전체적으로 살균제와 살충제를 치기 때문에 2월에 무리해서 약물을 치다가 뿌리가 냉해를 있거나 과습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기 때문에 깍지벌레가 생겼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따로 화분을 관리해서 생기는 대로 핀셋으로 제거를 해주면 큰 문제 없이 2월도 잘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